자, 이제 그 다음 하겠습니다. 자, 친일파 청산 노력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부터요, 여기까지 이 내용 있죠? 이 내용은 언제 한 겁니까? 48년도, 49년도 했습니다. 이거 연도를 외우지 마시고, 이게 어떤 식으로 잘 나오냐면, 아까 5.10 총선거가, 재헌국회가 이제 48년도였죠? 48년도. 그러니까 이 당시에 있었던 일로 옳은 것은 해가지고 답은 뭐 요거라든가 요거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같이 한 묶음, 재헌국회와 같이 한 묶음으로 같이 기억해 두시면은 아마 유용할 겁니다. 자, 친일파 청산 누력, 재헌국회 맞죠? 반민족 행위처벌법, 뭐 다들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뭐 줄임말로 반민법이라고 하는데 반민족 행위처벌법을 만들어서 반민족 행위 특별조사위원회, 다른 말로 반민특위죠. 얘들을 조직해서 친일했던 놈들 다 잡아서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결과 이승만 정부가 비협조하고, 자, 경찰이 반민특위를 습격하고 국회 프라이 사건 이런 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결국에는 반민특위 활동 기간 축소되고 행위자 범위도 그러니까 친일파 범위도 축소되면서 결국에는 별로 활동을 못해요. 그래야 친일파 청산이 좌절된다. 농지개혁, 광복 이외에 국회 국민대다수가 토지개혁을 요구합니다. 이에 이승만 정부 수립 후에 농지개혁법이 제정되어 49년도죠. 이승만 48년도에 대통령 되죠. 했죠. 이거 대통령 되죠. 그 이후에 바로 직후에 농지개혁법을 제정하는데 49년도입니다. 원칙, 유상매수 유생분배입니다. 뭔 소린가? 지주가 가지고 있는 땅을 나라가 돈 주고 매수해서, 자, 일반 농민들한테 돈 주고 파는 겁니다. 좀 값싸게 팔겠죠. 유상매수 유상분배. 이게 북한과 다릅니다. 북한은 뭐고? 무상매수 무상분배. 북한 정부가 지주들한테 땅 빼앗아서 농민들한테 골고루 나눠주는 거죠. 가구당 농지 소유 면적 상한을 3정보, 정보가 뭐냐면, 3정보 뭐냐면, 지금 따지면 뭐 몇 평 하는 거죠. 뭐 10평, 20평, 그런 거라 예상하면 돼요. 그 3정보로 제한하고, 아무리 땅 많은 사람도 3정보 이상 못 둔다 이거죠. 그리고 지가증권을 발행해서, 뭐 지가증권을 발행해서 참 그냥 기억마세요. 지가증권을 발급했다. 그래서 농민 중심 농지 소유 확립에 기여했다. 자, 요거 꼭 아시기 바라고요. 자, 이제 6.25 전쟁합니다. 배경 한번 읽어보세요. 미소 양군이 한반도에 철수하고 38도선에서 충돌하고, 중요한 건 요겁니다. 미국의 에치슨 선언을 발표했다. 미국의 에치슨 선언은 뭐냐면 요겁니다. 요 손 있죠. 미국 국무장관 에치슨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 선까지는 우리가 자주 볼 건데 요 위는 좀 안 볼 거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걸 발표하니까 어떤 겁니까? 한반도는 우리가 별로 신경 안 쓸 거야, 이 의미죠. 그러니까 북한이 미국이 신경 안 쓴다? 그럼 내려가 되겠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과 타이완은 미국의 극동 방위선에서 제외된 게 에치슨 선언. 이게 발표되니까 6.25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겠죠. 전개 과정 요거 꼭 기억하세요. 시험 문제 잘 나옵니다. 자, 뭐 키워드, 뭐 북한군 무력 남친한 다음에 유엔군 파병했는데 어쨌든 낙동강 방어선 구축한다. 그 다음에 인천 상륙작전 키워드, 아주 큰 키워드죠. 한국 전쟁할 때 꼭 나오는 게 인천 상륙작전입니다. 인천 상륙작전으로 서울 수복하고 압록강 위협까지 국군과 유엔군이 갑니다. 여기까지 가는데, 그 다음에 중국군이 개입하죠. 중국군이 개입해서 흥남부두 철수합니다. 흥남철수 기억 잘 안 나면 그거 생각하시면 돼요. 그 국제시장 영화에 보면은 제일 첫 장면에 배 타고 막 가는 거 있죠. 배 타고 피난 가는 거, 그게 흥남철수입니다. 흥남철수 했고 다시 서울 재함락, 일사후퇴, 이런 거 키워드로 기억해 주시면 좋습니다. 서울을 재함락한다. 그러다가 전선이 38도선에서 교착된다. 그래서 정전협정을 조인한다. 자, 이 흐름 꼭 기억하세요. 자, 그래서 정전협정을 51년에 시작해요. 근데 군사분계선 설정 38도선을 어디에 설정하는가, 포로교환 방식이 어떻게 되는가, 이걸로 갈등해서 2년 더 끌어가 버립니다. 2년 더 끌다가 결국에는 이승만 정부는 사실 군사 정전을 반대했거든요. 그래서 방공포로 석방하고 막 미국하고 사이가 안 좋았어요. 그러면 결국엔 정전협정을 조인합니다. 그래서 군사분계선, 휴전선 확정짓다. 끝. 전쟁의 평화, 전쟁의 영향, 정세, 뭐 이런 많은 뭐 인명사상됐고 이상가좀 발생됐죠. 자, 전쟁의 정세 변화, 이거 꼭 기억하세요.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체결합니다. 한미 동맹을 강화하기 시작하죠. 이걸로 남북 분단 체제 고착화되고 남북한 정권의 독재 체제를 강화하기 시작했다.
한미 상호방위 조약 체결해서 한미 동맹 강화 이 부분 기억 잘하세요. 한국 전쟁으로 해서 요게 체결되었다. 자, 한국 전쟁 후에 남북한 상황입니다. 자, 이거를 하려면은 내가 한번 적어주면 여러분이 이해하기 편할 건데 적어줄게요. 잠시만요. 자, 헷갈리 다시 적을게요. 48년도에 재헌국회 나왔죠? 5.10 총선거 재헌국회 나왔습니다. 이건 국회의원 얘기고, 자, 대통령은 없냐면 대통령은 48년도 대통령 나왔습니다. 초대 대통령 그죠? 이승만 맞죠? 그리고 여러분 기억하겠지만 재헌국회 다음에 그 다음 국회의원 언제입니까? 50년도죠. 50년도 2년 만에 나온다 했죠. 국회의원 나왔습니다. 자, 국회의원 나왔습니다. 그죠? 50년도. 자, 대통령은 언제입니까? 2년 아닙니다. 52년입니다. 그죠? 4년이죠. 아까 전에 4년 중임제라 했죠. 4년 중임제. 48년에 재헌헌법 할 때 4년 중임제라 했어요. 그죠? 두 번 할 수 있어요. 그 52년도에 또 국회의원 합니다. 맞죠? 52년도에 국회의원 했어요. 아, 국회의원이 아니라 대통령 했어요. 이승만이. 그런데 자, 이거 2대 대통령 당선하는 직후에 있죠. 이 직후에. 이게 보니까 이때까지는 대통령을 국회의원이 뽑았거든요. 간선제. 근데 이때 뽑혔던 국회의원들이 이승만을 별로 안 좋아했어요. 그래서 이때 국회의원들이 그 52년 대통령을 뽑거든요. 이게 이승만 이게 4년 중이 대통령 선거를 그때 간선제를 했어요. 국회의원들이 뽑았거든. 우리 지금처럼 국민이 뽑는 게 아니고 직선제가 아니고 간선제였어요. 간선제다 보니까 이 52년도에 대통령 뽑아야 되는데 이때 국회의원들이 이승만을 별로 안 좋아했어.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 52년도에 이 대통령 하는 이 선거를요. 직선제로 바꿔요. 그게 바로 방금 전에 봤던 발췌개헌입니다. 52년도 대통령 되기 직전에 법을 바꿔요. 뭔 소린가 자 볼까요? 제2대 국회의원 선거 50년도 결과 이승만 정부, 이승만을 안 좋아했던 애들이 세력이 증가합니다. 그래서 간선제로는요. 이승만이 재선의 가능성이 희박해요. 이에 이승만이 임시수도 부산 이때 6.25 전쟁 중이죠. 52년도가. 자유당 창당을 하고요. 그 다음에 비상계엄을 통해서 대통령 직선제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헌을 통해 직선제는 국민들이 뽑는 거죠. 그 당시에 국민들은 잘 몰랐거든요. 이승만이 어떤 사람인지. 여튼간에 그 당시 이승만이 대통령이었으니까 사람들은 잘 모르니까 그냥 현 대통령을 뽑겠죠. 그래서 직선제를 통과시키면서 결국에는 52년도 이 대통령 직선제를 실시해서 이승만이 제2대 대통령이 당선돼요. 이렇게 법을 바꾼 이 법이 52년도에 발췌개헌이죠. 그죠? 발췌개헌. 자, 52년도에 그래서 발췌개헌을 통해서 직선제가 되고 52년 대통령은 또 이승만이 되죠. 이걸로 것을 끝내야 돼요. 그죠? 그리고 그 다음 대통령은 56년도에 있죠. 이승만이 여기서 끝이에요. 다음번 대통령은 딴 사람이 돼야 돼요. 그죠? 그리고 이거는 국회의원이 54년도에 하겠죠. 54년도에 또 뽑겠죠. 자, 그런데 자, 이승만이 보니까 이제 끝이에요. 여기서 이제 두 번째하고 끝이에요. 근데 한 번 더 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54년도에 법을 바꿔요. 4.4.5.2 개헌. 이때 법을 바꿔요. 56년도 대통령 선거 하기 전에 54년도에 법을 바꿔서 한 번 더 할 수 있게끔 만듭니다. 원래 이승만이 여기서 끝나야 되죠. 그죠? 근데 한 번 더 이 법이 뭡니까? 이때도 대통령을 할 수 있게끔 만드는 거죠. 어떻게 법 바꿉니까? 볼까요? 자, 4.4.5.2 개헌. 이승만 장기 집권을 위해서 당시의 대통령에 한해 중임 제한을 철폐한다. 그러니까 초대 대통령에 한해서 중임 제한 한 번만 더 할 수 있는 걸 철폐해서 계속 할 수 있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자유당이 정족수 미달로 그 개헌안이 부결됐는데 자유당이 반올림 논리로 개헌안을 통과시켰다. 뭐 이런 거죠. 원래 이거 뭐 조금 하면 203석이 국회의원인데 이 국회의원 중에 3분의 2가 통과돼야 되거든요. 3분의 2가 찬성해야 됩니다. 그게 몇 명이냐면 130
5.333명인데 그런데 문제는 이거 찬성한 사람이 135명이거든요. 그러면 원래 부결이 되잖아. 4452개헌 이거 통과되면 안 됩니다. 그런데 반올림 4452 반올림 논리로 통과시켜버립니다. 개헌안 통과돼서 결과 개헌 당시의 대통령에 한해서 이승만에 한해서 중임제한 조합 미적용되고 이승만은 3대 대통령이 당선됐다. 이때 당선됐단 말이에요. 중임제한 재판 뭐고 그 다음 또 할 수 있다는 얘기죠. 60년도에 또 이승만 대통령 하면 됩니다. 근데 이것 때 하면서 사람들이 빡쳐가지고 4.19로 인해서 결국에 이승만이 물러나가죠. 자, 이렇게 독재제 체제를 강화하죠. 그 이후에. 그러면서 1950년도에 정부 부통령 선거에 조봉암이 선전하자 진보당 사건으로 조봉암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정부의 비판적인 경향신문도 강제 폐간시켜버립니다. 이 당시에 있었던 내용들. 자, 이 법 잘 기억하세요. 이 법의 키워드는 어디냐면 요겁니다. 원래 보통 선고고 4년이고 1차에 중임 가능하다 했는데 이게 나로 인해서 바뀌죠. 이 헌법 공포 당시 대통령에서는 제1항의 단서 제한을 적용하지 않는 이게 키워드입니다. 이게 뭐다? 요겁니다. 요거. 4452개헌. 이거 기억 잘하세요. 이 헌법 나오면 여러분 잘 모르겠죠. 자, 이 헌법 공포 당시에 대통령에 한해서는 이 제한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 제한이 뭐니? 이 제한이 55조 1항이죠. 이게 뭐고? 임기는 4년으로 한다. 요거죠. 4452개헌입니다. 이거 잘 기억하세요. 이승만 때예요. 이렇게 나오면 여러분 틀리겠죠. 이 잘 기억하세요. 자, 잘 읽어보세요. 자, 이승만 정부의 전후 경제복구 기속재산 처리합니다. 한국 내에 있던 일본인 소유재산을 민간기업에 매각해서 복구 자금 마련하고요. 이거 중요하죠. 미국인 원조, 미국은 그 당시 잉여농산물 등 소비재 물자를 원조시켰습니다. 이때 뭘 원조했나 정확하게 밀가루, 면화, 설탕을 원조해줬어요. 이에 식량 문제를 다소 해결하고 국내 농산물 가격은 폭락당했다. 왜? 여기서 들어오니까 많아지죠. 정부가 이런 물자를 민간기업에 헐값에 주고 이 민간기업이 이걸 통해서 300산업이 발달한다. 내용 했습니다. 자, 300산업이 뭐냐? 세 가지의 하얀 거. 밀가루, 설탕, 면직물. 맞죠? 여기까지 했습니다.